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굴수비 교수님의 그 챕터 8장 경쟁시장에서의 공급인데요, 지난 시간에 1절 완전경쟁시장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 2절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완경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어떻게 달성되는가? 예,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완전 경쟁 기업은 누구든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이기는 하지만 결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시장에 존재하는 개별 기업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달걀을 생산하는 타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개별 기업이야. 개별 기업은 자,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결정되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2.25달러가 되면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가격은 딱 주어져 있는데 뭐 2.25달러라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뭐 가격은 정해져서 바꿀 수 없지만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돼. 자, 근데 생산량을 결정할 때 막 생산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부합하는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윤극대 생산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생산 공급량이다 책에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그들의 행동, 여기서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윤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냐, 그 얘기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프라핏이라고 이윤을 얘기할 거야. 프라핏. 보통 이렇게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이윤은요, 기업이 벌어들인 총수입, 매출액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판매 수입 TR이라고 쓸 거야. 총 수입 또는 판매 수입. 책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있죠. 판매 수입에서 빼기 총 비용, 토탈 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총 비용. 자,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줄 볼까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의 격차가 가장 커지는 생산량, 그때가 이윤극대 생산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요, 결론은 각각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하는 거지. 그러면 판매 수입을 미분하면 P가 되고요, 여기 총 비용을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 돼서요, 궁극적으로는 P가 MC랑 같아질 때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총수입, 총비용, 이윤극대화 이렇게 할게요. TR, TC, 이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은 두 가지 요소, 즉 수입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둘은 생산량을 얼마로 하는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론에서 다 많이들 하셨겠지만 여기 판매 수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결정되고요. 요 총 비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요, AC 평균 비용 곱하기 Q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어진 거야. 주어진,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질 때 각각의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281페이지 여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요 이윤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윤함수는 TR에서 TC를 빼는 건데 이거 다 생산량 Q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식이 나와 있죠. 요걸 극대화하는 것은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원론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레벨을 다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자, TR을 Q로 미분하는 것이고요.
TC를 Q로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R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MR이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PQ잖아.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Q로 미분하면 얘가 P 이렇게 되고요. TC를 Q로 미분하게 되면 M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런다? 얘를 MR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뭐라 그런다? MC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MR과 MC가 같을 때가 이윤극대 생산량이 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특성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TR이라는 게 이걸 Q로 미분하면 MR이 되는 건데 이게 바로 P랑 같기 때문에 P로 대신해서 쓰게 됐습니다. 자, 거기 중간에 식 나와 있는데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살짝 부연 설명을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만약에 참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할게요. 완경에서는 시장에서 P가 아까 2.25달러였는데 그냥 A라고 이렇게 할게요. A로 주어집니다. 주어져 있어서 주어지고 그럼 T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A잖아. 그러니까 AQ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R을 구해볼까요? AR은 TR을 Q로 나누는 거야. A가 되고 M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R을 Q로 미분하는 거야. A가 되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P가 MR과 AR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죠. 맨 마지막 줄 볼게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같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것인데 완전 경쟁적 시장에서의 기업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완경에서는 P가 A로 주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과 AR과 A로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극대화 할 때 어떻게 요걸 나타낸가 하기 전에 TR, TC, MR, MC, 이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적인 기업은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하는가 요거 한번 볼게요. 맥스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생산량을 결정하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항상 증가하는데 MC는 항상 양수이다. MR은 항상 일정하고 시장 가격과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볼까요? 총수입과 총비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요게 생산량입니다. 판매량입니다. 총수입은 우상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 TR은 AQ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A의 기울기로 일정하죠.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더 좋은 건 이제 PQ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P가 고정돼 있는 거야. 여기 P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색깔로 체계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TC. 처음에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TR과 TC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윤극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윤극대화라는 것은 여기가 Q가 되는 건데, 이 파이라고 할게요. 자, 이 파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파이는 TR에서 TC를 뺀 그 차이를 우리가 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오셨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여기는 플러스 이윤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됩니다.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TC가 TR보다 크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리면 여기는 TR과 TC가 같고요. TR과 TC가 같고요.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보면 얘랑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오히려 이윤이 극대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손실이 극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이러한 모양이 바로 이윤함수 이렇게 돼 있죠.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이윤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윤 손실 이렇게 되고요. 책에서는 요 간격이 굴곡이 좀 이렇게 볼록하지 않아 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책에 나와 있는 최대 이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잖아. 최대 이윤이라는 것은 TR이라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차가 극대되는 그게 바로 이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이윤이다 라고 하면 TR과 TC의 차이가 극대화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Q스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2페이지 거의 가 보시면은요, 요거를 우리가 토탈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283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자, 여기가 Q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TR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쭉 나와 있잖아. 그게 MR 아니겠습니까? M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생산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파란 색깔로 합시다. 그래서 MR을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MR은 A로 일정하죠. P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MR은 P로 일정합니다. 요게 여기선 A로 일정하다. 수평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책에서는요, 여기 U자 형태를 하지 않으려고 그냥 증가하는 형태로만 계속 표현하려고 해서 그렇게 여기가 줄어들게 됐거든.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릴까봐 그런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 정도에서는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그래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앞에서 나와 있는 총 비용을요, 이렇게 미분해서 한계 비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MR과 MC, 요게 MC야, 접선의 기울기. 요게 MC입니다.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야. MR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야. MR입니다. MR과 MC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 Q스타 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그럴게. MR 이꼴 MC가 같아지는 점은 두 개가 생겨. A와 B 두 개 있는데 A는 사실 이윤 극대화가 아니야. 여기 보시면 손실이 이윤이 마이너스 이윤이 극대되는 거니까 손실이 극대되는 것이고 B가 이렇게 플러스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책에서는 이 A 부분을 제거하려고 그냥 우상향하는 걸로 해서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우상향하는 거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원론에서도 우리 U자로 해가지고 연습하니까 우리는 수준을 조금 올려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윤극대화 산출량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파이.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TR이 어떻게 되고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TC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찬찬히 보세요. 얘가 MR입니다.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죠. 얘가 MC가 되겠습니다. MC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MR이 MC보다 크다. 이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이윤이 플러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윤이 증가한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윤이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는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증가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MR보다 MC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이면 그러면 이때는 Q는 오히려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상태가 돼 있을 때 더 이상 증가 감소가 없을까요? 우리 균형이라는 상태는 뭐죠? 이응극대를 달성하는 균형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R과 MC가 같아지면 이거이면 요때 생산량이 바로 이응극대 생산량 해서 스톱해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Q스타가 이응극대 산출량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 한번 살짝 볼게요. 내가 만약에 요만큼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 이만큼 한 단위 생산했을 때 여기서 얻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분이라 할 수 있는 MR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야. MR의 증가 크기가 MR이 이렇게 되니까 총수입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비용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여기 보시면 비용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고 이 하늘 색깔이 플러스잖아. 그럼 내가 생산을 한 단위 더 했을 때 이만큼 차이만큼 이득을 얻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 내가 생산을 한 단위 더 하게 되면 이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생산을 한 단위 더 했다고 할게요. 그때 얻게 되는 그러면 핑크 색깔의 면적이 직사각형의 사다리꼴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스타일이 요거보다 총수입의 증가보다 더 크니까 오히려 이때는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을 줄여야 되고 여기서는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점에서는요 당연히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보다 이득이 더 커지니까 A가 MR = MC가 됐지만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282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이윤 극대화는 MR = MC에서 결정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이 뭐랑 같습니까 하면 P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이 기업의 생산량 결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든 어떤 것든 상관없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얘가 제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MR = MC다.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윤극대 원리의 절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비용이 변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극대 생산량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왜 절반이라고 그러냐면 MR 총수입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 생산량 결정은 비교적 쉽다. MC가 P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윤극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MC가 생산량과 함께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챕터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MC가 가격과 같아지는 생산량 수준이 있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이윤극대 산출량이 된다라는 거,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P가 MC랑 같다라는 결과는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을 기업의 MC 곡선에 연계시켜서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시장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경쟁 기업의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미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 나와 있는 요 그림인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교재 283페이지 봐주시죠. 자, 거기 색깔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가 이제 D야, D. 수요 곡선이 위에 P고 얘가 바로 MR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평.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 보시면 얘가 수량이 되고요. 여기 P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계 비용 MC 있지 않습니까? MC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P1일 때 너 몇 개를 생산할래? 라고 하면 요만큼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요만큼. 그래서 Q1을 생산하게 되고요. 따라오셨죠? 자, 만약에 여기서 P2를 생산한다. 가격이 올라갔다 할게요. P2 가격에서는 이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Q2 이렇게 됩니다. P2일 때는. 오케이? 자, 만약에 가격이 더 낮아.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P0일 때는 Q0를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정리해서 보시면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너 몇 개 생산할래? 라고 하면 이게 느낌이 있어서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게 MC 곡선이다. 그 의미가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극대화 기업은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기분입니다. 주어진 P를 보고 P 하에서 MC랑 같아질 때 최적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MC와 같아질 때 거기서 최적 생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어진 P 스타 P 요 하에서 Q가 되니까 MC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에서 야, 너 가격이 얼마 주어지면 그 가격에 대응해서 너 몇 개 생산할 거야?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게 바로 MC 곡선을 뜻하는 거야.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나 이만큼 생산할래? 이만큼 생산할래? 이만큼 생산할래? 그걸 나타내니까 요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83페이지 보시죠. 첫 번째 줄, 시장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경쟁적 기업의 생산량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MC 곡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P1일 때는요, 기업이 직면하는 Q1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 P2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Q2로 증가시키고요. 가격이 낮아지면 Q0로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줄여야 됩니까는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MR = MC, P = MC랑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생산량이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스텝 1 여기 보시면 이게 1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인데 P가 MR이죠.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극대 생산량이 결정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P가 MC, 여기 MC랑 같아지는 점은 두 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개 조건이라 얘기합니다. 스텝 2 필요 조건이죠. 자, 그거는 뭐냐면 P 기울기가 빵이잖아. P의 기울기보다 MC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계도 함수로 표현하긴 하는데 책에선 거기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응용 나와 있는 거는요, 기업은 항상 이윤을 극대화하는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질문 있습니다. 예, 뭔가요? 아니, 앞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생산량 요거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기업들 하는 행동을 보면 항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줄. 기업은 돈을 호합한 사무실이나 파티, 기업의 행동을 보니까 호화로운 럭셔리한 사무실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파티를 합니다. 맨날 얘네들 자기 돈 아니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혹은 다른 곳에 쓰다 다른 곳에다 사용하는 최고 경영자 CEO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아니 기업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윤극대화는 거리가 먼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돈잔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니 돈잔치만 하는 것 같아. 그들의 행동이 이윤극대화, 이윤을 증가시켜서 회사의 어떤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 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다. 요거 이윤이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주주의 이득 다 이거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합한 파티를 한다라고 해서 주주의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줄 볼까요? 두 번째 달라. 기업이 이런 얘기 듣고 이윤 극대화를 한다라는 가정 그대로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는 이유는 쉽게 알 수가 있대요. 경영자가 대부분 소유주가 되니까 자신의 이득이 주주의 이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데 작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는 CEO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게 되는 거지. 소유주가 바로 뭐냐면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그만큼 주식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경영자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CEO 이렇게 보시면 돼. 작은 기업은 쉽게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자기 거고 자기가 운영하는데 호화로운 돈잔치를 하게 되면 자신한테도 손해가 되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대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커다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회사의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직접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일일이 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경영자에 해당하는 정치인을 뽑아서 나의 의견을 대신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쵸? 네. 소유와 경영이 다른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따라서 경영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는 행동의 유혹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유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지 않는 행동의 유혹을 누리게 되고 이윤을 줄이는 행동이 가끔 신문에 나오는 그런 뻔뻔스러운 것,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경영자는 자신들의 보수가 단기 이윤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미래 이익을 깎아먹으면서까지 단기 이윤을 올리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잃어버린 이윤은 그 경영자가 회사를 떠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잘 알려지지도 않고요. 이윤이 정상적으로 얼마 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알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자가 직접 소유주는 아니야. 소유주를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단기에 어떤 이득이 아닌 단기가 아닌 어떤 먼 미래를 본 장기를 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야, 너 뭐야? 단기에 뭐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을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자를 해고해버리면 나중에 뒤늦게 떠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그 경영자가 나를 위해서 긴 시각에서 긴 호흡으로 선택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뒤늦게 알 수가 있게 되지만 그때 이제 늦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4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근데 이윤극대화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 또 경쟁 기업들이 있어서 인수, 합병 같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해봤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에이 나 장기적인 시각 안 해.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주주들한테 봤을 때도 인수합병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경영자들은 때로 이윤극대화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행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 행동이 주주의 행동과 이 대리인 모형이라 하죠. 그래서 대리인, 본인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약간 요거를 억제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장치
자, 이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행동주의적인 주주들은 요란스러운 투자 관련 언론 매체 또는 경영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학계의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은 경영자의 행동을 감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사회와 거기 나와 있는 이사회가 잘못하면 또 경쟁 업체들이 야, 너 똑바로 해. 그런 얘기들 거기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이윤의 측정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끊었다가 할게요. 끊었다가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윤극대 생산량 어떻게 결정되는가 간단하게 있는데 우리 책 뒤에 연습 문제 간단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잘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윤의 측정 보면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